요즘 들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걷던 길이 괜히 멀게 느껴지고 잠깐만 움직여도 다리가 묵직해지는 날이 있죠. 누구나 나이가 들면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건 몸이 나약해졌다는 뜻이 아니라 삶이 조금 다른 속도로 흘러가고 있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승찬 어르신도 그랬습니다. 83,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마을에선 아직 정정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죠. 매일 새벽 운동화를 꺼내 신고 동네 언덕길을 걸었습니다. 하루라도 안 걸으면 몸이 굳는다. 그게 늘 하시던 말씀이었고 그 말은 딸 수진에게 아버지의 건강 그 자체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운동화가 현관 한쪽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산책 안 가세요? 수진이 묻자 아버지는 잠시 미소를 짓더니 오늘은 그냥 쉬고 싶구나. 다리가 좀 무겁다 하셨습니다. 그 말은 그저 피곤한 하루의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한 달이 되었죠. 처음엔 가족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 들면 피로한 날이 많아진다 생각했죠.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예전엔 밥상을 차릴 때면 도와줄까 하시던 아버지가 요즘은 그냥 조용히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마당의 낙엽도 그대로 쌓여갔고 빗자루는 벽에 기대선 채 먼지만 쌓였습니다. 수지는 불안했습니다. 혹시 어디가 아픈 걸까? 검진을 받아보니 의사는 말했습니다. 큰 이상은 없습니다. 다만 근육량이 줄고 체력 회복 속도가 예전보다 훨씬 느려졌어요. 활동량이 줄면 근육이 더 빨리 약해지니 움직이려 해도 금세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의사의 설명은 단순했지만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몸이 멈추는 게 아니라 쉬는 방법이 달라지는 거구나. 며칠 후 수지는 아버지와 함께 마당에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뜻한 오후였습니다. 아버지는 걸음을 때려다 잠시 멈추더니 이제는 이런 햇살도 좋구나 하시며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그 모습은 게으름이 아니라 몸이 스스로 속도를 조절하는 듯 했습니다. 실제로 노년기의 신체는 에너지 보존 모드로 바뀝니다. 근육이 줄고 심장과 폐의 기능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거나 피곤을 느끼게 되죠. 젊은 시절처럼 몸을 밀어붙이는 방식이 아니라 몸이 보내는 신호에 따라 멈추고 쉬는 방식으로 전환되는 시기입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몸이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날 이후 수지는 아버지를 억지로 움직이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하루 한 번 마당 한 바퀴만 천천히 걷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걷는 동안 수지는 아버지의 팔을 살짝 잡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예전보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세요? 그런데 희한하지? 힘은 덜 나도 공기는 더 맑게 느껴져. 그 한마디에 수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몸이 약해져도 감각은 오히려 깊어지는 시기. 그게 바로 노년의 속도의 미학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걷는 거리를 조금만 늘려도 아버지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요. 수진이 말하면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죠. 그래, 무리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자신의 몸이 달라지고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전 같지 않구나. 그래도 덜 움직여도 마음은 편해. 그 말엔 약간의 체념과 어쩐지 평온이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노년의 신체는 단순히 느려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스스로 필요 없는 소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건 생리학적으로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근육량이 줄면 기초대사량이 감소해 쉽게 피로를 느낍니다. 혈액순환이 느려지면서 평소보다 더 자주 휴식이 필요해집니다. 심장과 폐가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예전보다 숨이 차거나 어지러운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족이 해야 할 일은 활동을 강요하기보다 움직임을 돕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집안의 동선을 단순하게 정리해 이동을 줄이고 의자나 손잡이를 곳곳에 두어 잠시 쉬어갈 수 있게 하고 하루 중 가장 체력이 좋은 오전 시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 이런 작은 조정만으로도 어르신의 몸은 훨씬 편안해집니다. 수지는 그날 이후로 아버지 곁에서 이런 변화를 실천했습니다. 현관 앞에 작은 의자를 두고
마당까지 나가셨다가 잠시 앉을 수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커튼을 활짝 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햇살이 좋네요, 아버지. 잠깐만 나가볼까요? 아버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그 걸음이 예전처럼 빠르진 않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삶을 향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걷다 보면 신기하게 옛 생각이 많이 나. 그때는 앞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나무 그림자만 봐도 좋다.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질수록 마음의 시야는 넓어지는구나. 며칠 후 비가 내리던 날,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창문을 닦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요즘은 내 몸이 자꾸 쉬고 싶어 해. 그게 나쁜 게 아니더라. 그냥 그러라고 두면 편해. 그 말을 들으며 수지는 알았습니다. 느려지는 건 두려움의 시작이 아니라 평온으로 가는 첫걸음이라는 걸. 활동량 감소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노년기의 갑작스러운 체력 저하는 단순히 운동 부족이 아니라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안정 상태를 유지하려는 생리적 반응일 수 있습니다. 억지로 운동시키기보다 함께하는 움직임을 만드세요. 가족이 옆에서 함께 걸어주면 심리적 안정과 자신감을 회복합니다. 작은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현관까지 걸었네. 마당 한 바퀴 돌았네 같은 인정의 말이 어르신에게는 큰 활력이 됩니다. 몸의 피로 신호를 관찰하세요. 호흡이 가빠지거나 얼굴이 창백해지면 즉시 쉬게 해야 합니다. 휴식이 회복의 일부라는 사실을 가족도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이전과 다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느려진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른 리듬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리듬에 귀 기울일 때 가족의 관계도 한층 더 깊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승찬 어르신의 말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젊을 땐 빨리 걷느라 못 본 게 참 많았지. 이제는 천천히 가니까 오히려 더 많은 게 보여. 그 느린 걸음 안에는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또 다른 시작의 시간이 숨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된장찌개 끓였어요. 예전처럼 구수하게요. 수진이 국자를 들고 웃으며 말했지만 승찬 어르신은 한참 숟가락을 들지 못했습니다. 냄새는 참 좋은데 이상하게 입이 안 붙는다. 그 말 한마디에 식탁 위의 공기가 조용히 식었습니다. 예전엔 밥상을 차리면 제일 먼저 앉으시던 분이었습니다. 반찬을 맛보며 이건 간이 딱 좋다, 조금 짜다 하시던 그 목소리가 요즘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식탁에는 늘 조금씩 남은 밥과 반찬이 그대로 놓였고 냉장고엔 내일 먹자며 덮어둔 그릇이 점점 늘어갔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섭섭했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 차린 건데 왜 안 드실까? 그래서 더 자극적으로, 더 따뜻하게, 더 맛있게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한두 숟가락을 뜨고는 젓가락을 내려놓곤 했습니다. 미안하다. 배는 고픈데 입이 안 당긴다. 그 말 속에는 무력감이 조금 섞여 있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일하고 밥상에서 늘 중심이던 아버지가 이제는 식탁에 오래 앉아있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수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노년기에 식욕이 줄어드는 건 흔한 일입니다. 소화 기능이 약해지고 후각과 미각이 둔해지면서 음식의 향이나 맛을 느끼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몸은 더 이상 에너지를 채우는 것보다 편안함을 우선합니다. 그럼 그냥 두어도 되나요? 억지로 많이 드리기보다 조금씩 자주 드리는 게 좋습니다. 소량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밥을 안 먹으면 더 약해질 텐데. 하지만 그날 밤 아버지를 지켜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지가 배고파서가 아니라 이제는 먹는 일보다 쉬는 일이 더 중요해진 몸이 되신 거였습니다. 다음 날 수지는 방식을 바꿨습니다. 식사 시간마다 큰 밥상을 차리기보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찻잔 크기의 작은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조금의 미음, 몇 조각의 과일, 따뜻한 물 한 잔, 식탁 대신 창가의 작은 탁자에서 천천히 드시게 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조금씩 입을 떼셨습니다. 이건 괜찮네. 부담이 없구나.
수지는 그 한마디에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단순히 입맛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필요한 만큼만 받아들이는 지혜를 터득한 것입니다. 신체는 나이가 들수록 소화효소 분비가 줄고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며 포만감이 빨리 찾아옵니다. 또한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체내 수분을 유지하기 어려워 입이 마르고 물을 덜 마시게 되는 현상도 생깁니다. 이런 변화는 결국 덜 먹고 덜 마시며 편안함을 유지하려는 생리적 반응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안타깝지만 이건 자연스러운 조절이며 몸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과정입니다. 수지는 그 뒤로 양보다 시간을 함께 나누기로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는 시간, 그 자체가 아버지에게는 영양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전엔 밥이 에너지였는데 요즘은 네가 옆에 있는 게 더 힘이 되는구나. 그 말에 수지는 울컥했습니다. 그날 이후 식탁 위에는 밥 대신 미소가 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오후 아버지는 오랜만에 손수 차를 우려주셨습니다. 작은 잔에 녹차를 따라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사람은 마지막까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아온 걸 천천히 정리하면서 사는 것 같아. 그 말은 몸이 보내는 마지막 신호를 담담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언어였습니다. 식사량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몸의 에너지 소비가 줄면 식사 요구량도 함께 줄어듭니다. 억지로 먹이려 하면 소화불량과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양보다 빈도를 늘리세요. 하루 3끼를 억지로 챙기기보다 작은 간식이나 미움처럼 부담 없는 음식을 자주 드리는 게 좋습니다. 미각, 후각을 자극하는 따뜻한 음식이 효과적입니다.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국물, 향이 은은한 찬물 등이 식욕을 돕습니다. 수분 보충을 소량으로 자주, 큰 컵보다는 작은 찻잔으로 여러 번 마시게 하세요. 마른 입술이나 진한 소변은 탈수의 신호입니다. 식사는 영양보다 관계의 시간으로, 식탁에서의 대화와 눈맞춤이 어르신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함께 먹는 순간이 남은 생을 지탱하는 정서적 영양이 됩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작은 밥그릇을 사이에 두고 천천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밥 한 숟가락보다 서로의 미소가 더 포만감을 주는 시간.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밥은 조금 먹어도 괜찮아. 대신 너랑 같이 있으면 배가 부르다. 그 한마디는 긴 하루의 마침표이자 삶의 속도를 받아들이는 가장 따뜻한 고백이었습니다. 아버지, 또 주무세요? 수진이 조심스레 문을 열자 창가 의자에 앉은 승찬 어르신은 눈을 감은 채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햇살이 얼굴 위로 내려앉고 고요한 숨소리만 방 안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새벽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고 신문을 꼼꼼히 읽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아침 해가 중천에 떠도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수진이 깨워도 조금만 더 자고 싶구나 하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처음엔 게으름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낮잠이 하루 2번, 3번으로 늘어나고 TV를 켜놓고로 중간에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며 수지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안 주무셨는데. 며칠 후 의사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아버지가 하루 종일 주무세요. 괜찮은 걸까요? 의사는 차분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년기의 긴 수면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몸이 쉬고 싶어 하는 겁니다. 심장, 근육, 폐가 젊을 때처럼 활발히 일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피로가 쌓이죠. 그 피로를 회복하기 위해 더 많은 잠을 찾는 겁니다. 그럼 억지로 깨우지 말아야겠네요. 네, 다만 식사와 약 복용 시간만 지켜주세요. 나머지는 몸이 원하는 대로 쉬게 두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수지는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 곁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예전에는 잠이 줄면 걱정했는데 이제는 잠이 늘어도 걱정이 된다. 하지만 아버지의 잠은 어쩌면 몸이 스스로 고요를 배우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그녀는 문득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밤새 일하고도 새벽 일찍 일어나던 아버지의 모습, 그 분주했던 시간이 이제 고요로 바뀐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지는 창가에 앉은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은 얼굴 위엔 평화로움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잠은 좀 주무셨어요? 응, 이상하게 요즘엔 자도 졸리네. 그런데 이게 나쁘진 않다. 자고 나면 마음이 편해져. 그 말에 수지는 잠시 웃었습니다. 잠이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니라 마음의 정리를 돕는 시간일 수도 있겠구나. 노년기의 수면 증가는 단지 피로감 때문만은 아닙니다. 몸은 나이가 들수록 에너지 관리 모드로 전환됩니다. 기초 대사량 감소,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휴식 시간이 늘어납니다. 심박수, 호흡수 감소, 산소 공급이 줄어들어 몸이 쉽게 피로해집니다. 멜라토닌 변화, 수면 리듬이 달라져 낮잠이 잦아지고 밤잠이 얕아집니다. 이런 변화는 몸이 스스로 생명 에너지를 아끼며 남은 시간 동안에 안정을 유지하려는 과정입니다. 즉, 몸은 더 오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편안히 머무르기 위해 쉼을 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에게 이 변화는 낯섭니다. 대화 중간에 잠들기도 하고 식사 후 바로 의자에 기대 잠시 졸기도 합니다. 수진도 처음엔 속상했습니다. 이제 우리 얘기를 들어줄 시간도 없구나.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가 졸다 깨어 그녀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네가 옆에 있으니까 잠이 더 잘 와. 마음이 편하니까. 그 말에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의 잠은 단절이 아니라 안심의 표현이었습니다. 그 뒤로 수지는 아버지의 낮잠 시간을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창문 쪽 커튼을 반쯤 열어 햇살이 은은히 들어오게 하고 베개 높이를 조정해 숨쉬기 편하게 만들고 잠에서 깼을 때 놀라지 않도록 시계를 잘 보이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좋은 잠이란 조용히 지켜봐주는 사람이 있을 때 오는 거구나. 하루는 아버지가 낮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상하게 요즘 꿈이 많아. 젊을 때 일하던 공장도 나오고 엄마 얼굴도 보이고 다 좋더라. 그 말에 수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꿈은 아마도 몸이 기억을 정리하며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과정이었을 것입니다. 노년의 수녀는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루하루의 생각과 감정이 천천히 정리되는 작은 쉼표입니다. 몸이 잠들 때 마음은 오히려 깨어납니다. 수면이 늘어나는 건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몸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회복하는 본능적 반응으로 불안하거나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잠자는 시간을 돌봄의 시간으로 바라보세요. 옆에 앉아 조용히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이 생깁니다. 환경 조절이 중요합니다. 따뜻한 조명, 적당한 온도, 편한 베개와 매트는 어르신의 불면이나 불안을 줄여줍니다. 낮잠은 짧게, 자주, 한 번에 2시간 이상 자면 밤잠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짧은 낮잠 여러 번이 훨씬 회복에 효과적입니다. 불필요한 깨움은 피하세요. 식사, 약 복용 외엔 몸이 원하는 대로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잠은 몸이 스스로 회복하는 가장 깊은 돌봄입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의 방에 조용히 들어가 불을 끄고 커튼을 닫았습니다. 아버지, 푹 주무세요. 내일은 햇살 좋대요. 아버지는 눈을 감은 채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일도 따뜻하면 좋겠구나. 그 목소리는 부드럽고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처음으로 길어진 낮잠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멈춤이 아니라 삶이 천천히 숨 고르는 과정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 오늘은 친구분들이 회관에서 모임한다네요. 오랜만에 나가보실래요? 수진의 물음에 승찬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게. 사람들 만나면 피곤하더라 하셨습니다. 예전엔 회관의 단골이었습니다. 장기 한판 차 한잔하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나누던 분이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모임날이 와도 다음에 가지 뭐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전화벨이 울려도 받지 않으시고 가끔 오던 친구의 방문에도 오늘은 좀 그렇네 하며 대문 앞까지만 나가 인사를 하셨습니다. 말수가 줄고 웃음소리도 점점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수진이 섭섭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기분이 풀리실 텐데 왜 안 나가실까?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아버지는 예전보다 쉽게 피로를 느끼셨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이야기할 때면 금세 어지럽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따뜻한 차를 내어드리며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즘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아버지는 잠시 웃으시며 대답했습니다. 시끄럽지 않아서 좋더라. 이제는 사람 말보다 바람 소리가 더 편하네. 그 말엔 쓸쓸함보다는 조용함을 고르는 사람의 평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노년기에 사회적 관계가 줄어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신체적으로는 피로감이 커지고 정신적으로는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여러 자극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쉽게 지칩니다. 또한 심리학적으로도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폭보다 깊이를 중시하게 됩니다. 즉,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대신 가까운 가족이나 한두 명의 지인과 조용히 대화하는 시간을 더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고립이 아니라 선택된 고요입니다. 삶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단순해지고 필요한 관계만 남기려는 정서적 정리가 시작되는 것이죠. 하루는 이웃 김알권이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승찬 씨, 요즘 안 보이던데 어디 아픈 거 아니야? 수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냥 요즘은 조용히 지내고 싶으시대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나이지. 나도 요즘엔 시끄러운 데보다 혼자 찻잔 들고 있는 게 더 좋더라고. 그 말을 들으며 수지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이건 아버지의 선택이구나. 외로움이 아니라 편안함을 찾는 과정이구나.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이 허전했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새로운 방법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고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그 안에 함께 있음을 남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녁마다 조용한 라디오를 틀었습니다. 말소리가 아닌 음악 위주로 두 사람이 함께 듣는 시간으로 만들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시간엔 이상하게 마음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라디오에서 오래된 트로트 한 곡이 흘러나오자 아버지가 중얼거리셨습니다. 이 노래 네 엄마랑 처음 춤췄을 때 나왔던 거다. 그 한마디가 오랜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수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대화가 줄어든 게 아니라 이야기의 깊이가 바뀐 것이었습니다. 노년의 고요는 단절이 아니라 삶의 정리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젊을 땐 끊임없이 관계를 넓히지만 나이 들어서는 그 관계 속에서 진짜 의미만 남겨두려 합니다. 그래서 가족이 해야 할 일은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지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이 고요 속에서 어떤 마음이 머물고 있을까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 시기를 정서적 단순화의 단계라 부릅니다. 감정의 기복을 줄이고 삶의 중심을 자신 안으로 되돌리는 시기. 이때 외부 자극보다는 내면의 대화가 더 중요해집니다. 수지는 이제 아버지의 조용한 하루를 이해했습니다. 그 침묵은 피로가 아니라 안정이었고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대화와 만남이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신체적 피로와 감각 과부하로 인해 조용한 환경을 선호하는 건 몸의 자가 보호 반응입니다. 고요를 존중하세요. 억지로 대화를 유도하거나 사람을 만나게 하려 하기보다 조용히 곁에 있어주는 것이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작은 교류라도 꾸준히 이어가세요. 하루에 한 번 짧은 인사나 손잡기만으로도 관계의 끈은 이어집니다. 혼자 있음과 외로움을 구분하세요. 고요를 즐길 때의 표정엔 평안이 있지만 외로움엔 불안이 깃듭니다. 그 차이를 섬세하게 살피는 것이 가족의 역할입니다. 소음보다 온기가 중요합니다. 큰 소리로 위로하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과 눈맞춤이 마음을 더 깊이 채웁니다. 그날 저녁 수지는 아버지 옆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시간이 길었지만 이상하게 아무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조용히 있는 게 참 좋다. 그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말보다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어제 뭐 드셨는지 기억나세요? 어제? 글쎄, 국이었나 찌개였나? 승찬 어르신은 잠시 머뭇거리다 멋쩍은 웃음을 지으셨습니다. 이상하지, 방금 먹은 것도 가끔 헷갈리네. 수지는 애써 웃었지만 마음속엔 조용히 파문이 일었습니다. 어제는 분명 내가 미역국 끓여드렸는데 이젠 사소한 대화에도 기억에 빈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손주 민재가 놀러 왔는데 아버지가 이름을 떠올리지 못했습니다. 이 녀석 어디서 많이 봤는데 누구더라? 수지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민재예요. 큰손주요. 아, 맞다. 민재지. 내가 왜 그걸.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잊어가는 기분이야. 그 한마디에 수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손을 잡고 괜찮아요. 누구든 그럴 때가 있어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노년기의 기억력 저하는 매우 흔한 현상입니다. 뇌의 신경세포가 점차 줄고 정보 전달 속도가 느려지면서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거나 오래된 기억을 불러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이름, 날짜, 약속 같은 단기 기억이 먼저 흐려집니다. 대화 중 문장을 이어가기 어렵거나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거나 이야기 도중 주제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이건 병이라기보다는 뇌가 부드럽게 느려지는 과정입니다. 삶의 속도를 조절하는 또 하나의 방식이죠. 하루는 수진이 옛 사진을 꺼내와 아버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거 보세요, 아버지. 저 어릴 때예요. 사진 속 어린 수지는 아버지 품에 안겨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저게 너야? 이렇게 작았구나 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때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흐려져도 정서의 온도는 남아있다는 걸요. 아버지는 이름은 잊어도 웃는 얼굴은 기억했습니다. 날짜는 헷갈려도 함께한 시간의 따뜻함은 잊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며 대화의 리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엔 긴 이야기를 이어가시던 아버지가 요즘은 짧은 문장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그랬구나. 응, 좋지. 수지는 처음엔 대화가 끊기는 게 아쉬웠지만 이젠 그 짧은 말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나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글쎄, 늘 하고 있지 않냐? 뭘요? 사랑한다고. 그 짧은 대답이 오히려 긴 문장보다 따뜻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말합니다. 기억이 사라져도 감정의 기억은 가장 오래 남는다고요. 즉, 이름을 잊어도 사랑받았던 순간의 느낌은 남습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나 고령 어르신이 낯선 환경에서도 특정 음악이나 냄새, 가족의 손길에 반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수지는 그 사실을 알고부터 아버지와의 시간을 다르게 대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 애쓰기보다 그저 손을 잡고 눈을 맞추며 웃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습니다. 그 짧은 순간들이 오히려 더 깊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하루는 저녁 식탁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수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너 요즘 어디서 일하더라? 저요? 아버지, 저 회사 그만둔 지 벌써 3년 됐어요. 그래, 그랬나?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그런 거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그래도 네 얘기 되려면 좋더라. 그 대화 끝에 두 사람은 잠시 웃었습니다. 잊히는 게 꼭 슬픔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흐려지면 대신 감정이 또렷해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가족이 가장 해야 할 일은 정답을 바로잡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대신 그럴 수도 있죠. 아, 그랬구나. 이런 반응이 어르신의 마음을 편하게 합니다. 정확함보다 안정감이 더 큰 치료가 됩니다. 수지는 이제 아버지의 말에 굳이 교정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길지 않아도 함께 웃는 그 순간이 가장 진실했기 때문입니다. 기억의 흐름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이름이나 날짜를 잊는 건 병이 아니라 뇌의 속도가 느려지는 과정입니다. 정확한 답보다 감정의 연결을 우선하세요. 틀렸다고 지적하기보다 그랬죠 라며 맞장구 쳐주는 것이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시각적, 청각적 자극을 활용하세요. 사진, 옛 노래, 향기 등은 오래된 감정을 불러일으켜 정서적 기억을 회복시킵니다. 대화를 짧게, 천천히. 한 번에 많은 말을 하기보다 짧고 분명한 문장으로 나누세요. 가장 오래 남는 건 사랑의 감정입니다. 기억이 흐려져도 따뜻한 손길과 미소는 마음에 각인됩니다. 그날 밤 수지는 잠든 아버지 곁에서 오래도록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사라지고 기억은 희미해져도 그 온기만은 결코 식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기억이 조금씩 사라져도 우리는 여전히 함께해요. 창밖의 달빛이 조용히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순간 이침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다른 이름이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승찬 어르신은 자주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TV에서 오래된 노래가 흘러나오면 말없이 듣다가 고개를 숙이곤 했습니다. 수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 왜 울어요? 글쎄다. 그냥 그때 생각이 나네. 그땐 참 좋았지. 예전엔 가족 중 누가 울면 왜 울어? 별일도 아닌데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자신이 먼저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를 하다 웃다가 이내 울먹이고 그 다음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온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걱정스러웠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해지신 건가? 혹시 우울증일까? 하지만 그 변화는 슬픔보다 마음이 정리되어 가는 과정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와 저녁을 먹다 수지는 문득 물었습니다. 요즘은 어떤 생각을 제일 많이 하세요? 사람들은 늘 내일을 걱정하잖아. 근데 요즘은 내일보단 어제 생각이 더 많아. 그게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 그 말에 수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는 후회나 두려움이 아니라 그저 정리의 마음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계셨습니다. 감정이 불안정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정이 깊어지는 시기였던 겁니다. 노년기의 정서 변화는 단순히 심리적인 불안이 아닙니다. 의학적으로도 나이가 들면 뇌 속 세로토닌, 기분 조절 호르몬과 도파민, 의욕 관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듭니다. 그 결과로 사소한 일에도 쉽게 눈물이 나거나 이전보다 감정 표현이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결코 나쁜 변화가 아닙니다. 뇌가 무뎌지는 대신 마음이 섬세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젊을 땐 억누르던 감정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면서 삶의 의미를 스스로 정리해가는 과정입니다. 며칠 후 수지는 아버지 방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넘기던 아버지가 갑자기 웃으셨습니다. 이거 봐라. 이때 네 엄마 머리 파마 잘못돼서 울었지. 그러더니 이내 눈가를 훔치셨습니다. 그땐 참 좋았는데 왜 그리 빨리 지나갔을까? 수지는 조용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그 시간 덕분에 지금 우리가 있잖아요. 그 말에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그게 다 인생이지. 그날 밤 수지는 깨달았습니다. 감정의 요동은 불안의 신호가 아니라 삶을 하나씩 정리하는 마음의 언어라는 것을요. 때로는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그냥 두라니까 왜 자꾸 그러냐 하며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지는 상처받을 때도 있었지만 이제는 그 분노 속에 담긴 마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건 화가 아니라 힘듦의 표현이야. 감정이 흔들릴수록 마음속 두려움이 언어로 바뀌어 나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지는 굳이 맞서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곁에 앉아 괜찮아요, 아버지. 다 이해해요. 그 한마디가 긴 대화보다 훨씬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노년기의 감정 변화를 정서적 전환이라 부릅니다. 이 시기엔 삶의 결산이 이루어지면서 감정이 기억과 얽혀 강렬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리움, 미안함, 감사함, 아쉬움이 한꺼번에 올라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하루에도 여러 감정을 오가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수용의 단계로 향합니다. 수지는 아버지의 이런 변화를 보며 점점 알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결이 달라진다는 건 세상을 떠날 준비가 아니라 평화를 맞을 준비라는 것을. 하루는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다 지나간 일들이 자꾸 생각나. 그때는 왜 그렇게 조급했을까? 지금은 그냥 그랬던 나도 고맙더라. 그 말에 수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회한이 아니라 용서였습니다. 자신을 그리고 세상을 천천히 받아들이는 마음의 온도, 그 따뜻함이 방안 공기를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감정 기복은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호르몬과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로 인해 감정의 파도가 잦아들거나 커질 수 있습니다.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세요.
감정 표현은 마음의 건강 신호입니다. 울음, 웃음, 분노 모두 내면의 소통입니다. 억제하기보다 조용히 들어주고 함께 호흡하세요. 감정의 이유를 찾기보다 감정 자체를 받아들이세요. 왜 그래요? 보다는 그랬구나, 마음이 그랬구나. 이 한마디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다. 음악과 회상이 큰 도움을 줍니다. 익숙한 노래나 사진은 잃어버린 감정을 회복시키며 정서적 안정을 돕습니다. 평온한 감정은 준비의 징조가 아닙니다. 감정이 잦아든다는 건 삶을 놓는 게 아니라 마음을 정돈하며 남은 시간을 사랑으로 채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부드러운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승찬 어르신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참 이상하지. 요즘은 슬퍼도 마음이 편하네. 수지는 따뜻한 차를 건네며 웃었습니다. 그게 평화예요, 아버지. 마음이 편한 건 좋은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됐지 뭐.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다야. 그날 수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감정의 결이 달라지는 건 끝이 아니라 삶이 평온으로 물드는 과정이라는 것을. 아버지, 괜찮아요? 수진이 급히 다가가자 승찬 어르신은 가볍게 손을 흔드셨습니다. 괜찮다. 그냥 숨이 좀 차네. 요즘 들어 이런 일이 잦아졌습니다. 짧은 대화 중에도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셨고 의자에 앉을 때마다 조금만, 잠깐만 하며 깊게 들이셨습니다. 예전엔 계단을 오르며 농담까지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두세 걸음만 걸어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지는 처음엔 놀랐습니다. 숨이 찬 게 왜 이렇게 잦을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병원에 모시고 갔지만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심장과 폐 기능이 약해지면 호흡이 얕아지고 몸은 점점 산소를 덜 사용하게 됩니다. 활동량이 줄면 폐의 탄력도 떨어지죠. 이건 몸이 편안한 리듬으로 바꾸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편안한 과정이라는데 왜 이렇게 숨쉬기 힘들어 보일까? 그날 밤 수지는 아버지 방문을 살짝 열었습니다. 잠든 듯 고요한 방 안에서 규칙적이지 않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게 들이쉬고 잠시 멈췄다가 길게 내쉬는 호흡. 그 소리가 너무 낯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의 숨이 이렇게 작게 들렸던 적이 있었던가. 그녀는 조용히 아버지 옆으로 다가가 이불 끝을 정리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침이 되자 아버지는 창가로 의자를 옮겨 앉았습니다. 이쪽이 숨쉬기 좋아. 바람이 바로 들어오잖아. 그는 천천히 공기를 들이쉬며 말했습니다. 참 신기하지. 예전엔 몰랐는데 숨도 이렇게 감사한 거였구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지는 울컥했습니다. 숨이 버거운 순간에도 아버지는 여전히 삶을 감사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년기의 호흡 변화는 많은 신체 기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폐의 탄력 감소로 인해 들숨, 날숨이 얕아집니다. 심장 수축력 저하로 혈액이 천천히 순환하면서 산소 공급 속도가 느려집니다. 근육 약화로 가슴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 작은 움직임에도 숨이 차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병의 징조가 아니라 몸이 마지막까지 편안함에 집중하려는 본능입니다. 몸이 더 이상 세상을 쫓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평온한 리듬을 찾는 것입니다. 하루는 수진이 의자 높이를 조절해드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앉으면 숨쉬기 좀 편하죠? 응, 고맙다. 조금만 기대면 훨씬 낫네. 그래요. 오늘은 바람이 참 좋네요. 그래, 숨이 잘 들어온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바람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느린 호흡만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수지는 알았습니다. 이건 불안이 아니라 평화였다. 어느 날 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요즘은 숨이 자꾸 짧아져. 근데 신기하게 무섭진 않아. 그냥 이게 내 몸의 리듬인가 보다. 수지는 울컥했지만 애써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제가 옆에 있을게요. 그래, 그거면 됐다.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수지는 생의 마지막에도 여전히 따뜻한 평정이 흐를 수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 시기 가족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건 숨이 찬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호흡이 달라지면 몸은 스스로 적응하려 합니다. 그때 가족이 해야 할 일은 호흡을 돕는 작은 배려입니다. 베개를 높여 상체를 세워드리기, 숨이 찰 때 손을 잡고 천천히 호흡을 맞추기, 방안 공기를 자주 환기시키고 습도를 유지하기, 필요하면 선풍기나 부채로 공기 흐름을 만들어주기, 이런 사소한 조치들이 어르신에게는 큰 안정감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 옆에 누군가 함께 있다는 느낌입니다. 하루는 수진이 부채로 살살 바람을 보내드렸습니다. 아버지는 눈을 감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이 바람 참 좋다. 꼭 네 어머니 손 같아. 그 말에 수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바람 하나에도 아버지는 사랑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습니다. 숨이 약해질수록 마음이 더 강해지는구나. 호흡의 변화는 자연스러운 노화의 일부입니다. 심장과 폐의 기능 저하는 몸이 스스로 속도를 늦추며 남은 에너지를 아끼는 과정입니다. 호흡이 불규칙해도 반드시 불안의 신호는 아닙니다. 짧은 숨, 잠시 멈춤은 몸의 자동 조절입니다. 다만 숨이 몹시 가쁘고 통증이 동반될 때는 의료진과 상의하세요. 편안한 자세와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상체를 살짝 세워주고 바람이 부드럽게 흐르도록 해주세요. 호흡을 맞추는 동행은 큰 위로가 됩니다. 옆에서 손을 잡고 함께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면 몸의 긴장이 풀리고 불안이 줄어듭니다. 작은 불편에도 함께 있음으로 대응하세요. 산소보다 더 큰 안정은 사랑받고 있다는 감각입니다. 그날 저녁 노을빛이 방안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렇게 바람이 좋을 때는 그냥 그대로 있고 싶다. 그래요, 아버지. 그냥 이렇게 있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하루의 끝을 함께 호흡했습니다. 그 숨결은 작았지만 그 안엔 긴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 속에서 삶은 천천히 평화의 리듬으로 변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부엌 창문을 통과해 방 안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수지는 커튼을 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지, 오늘 햇살 참 좋죠? 승찬 어르신은 눈을 가늘게 뜨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참 따뜻하구나. 이게 봄 햇살이지.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러웠지만 한결 느려져 있었습니다. 숨소리는 가늘고 말 한마디에도 잠시 멈춤이 있었지만 그 표정에는 이상할 만큼 평안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창가에 앉은 그는 햇살에 손을 내밀며 한참 동안 빛을 쬐고 있었습니다. 손등에 주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그 위로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듯했습니다. 그날은 이상하게 모든 것이 고요했습니다. 시계 초침도 바람소리도 심지어 냄비에서 끓는 물소리조차 조용히 세상을 배려하듯 작게 들렸습니다. 수지는 말없이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다 괜찮다. 뭐가요? 그냥 다. 살면서 미안했던 것도 아쉬운 것도 이제는 다 고맙게 느껴진다. 그 한마디가 오래도록 방 안에 머물렀습니다. 수지는 눈물이 났지만 그 눈물은 슬픔보다 고마움에 가까웠습니다. 노년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나는 이 평온은 심리학에서 수용의 단계, acceptance stage라 부릅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마음이 아니라 삶을 정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상태입니다. 이 시기의 어르신들은 놀랍도록 고요합니다. 삶을 붙잡기보다 삶과 나란히 걷는 마음이 됩니다. 몸은 약해지지만 마음은 오히려 단단해지고 깊어집니다. 승찬 어르신 역시 그랬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을 창가에 앉아 보내셨습니다. 새소리, 바람결, 먼 산의 윤곽, 그 모든 것이 익숙하고도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저 산 끝에도 햇살이 닿겠지. 그럼요, 아버지. 거기에도 꼭 닿죠. 그래, 세상은 참 넓은데 햇살은 다 닿는 게 신기하다. 그 말은 마치 오랜 세월을 돌아본 사람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빛이 닿는 곳마다 그의 삶의 조각들이 조용히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하루는 수진이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무섭지 않아요? 몸이 힘들고 숨이 차면 걱정되시잖아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무섭지가 않네. 그냥 마음이 편해. 사는 것도 쉬는 것도 다 같은 일인 것 같아. 그 대답에 수진은 눈을 떴습니다. 그토록 두려워했던 끝이라는 단어가 이 순간엔 그저 하나의 쉼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시간을 내려놓는 법을 배운 결과입니다. 그 평화는 하루아침에 오는 게 아니라 느려지고 멈추고 놓아보며 쌓인 이해의 결실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가족에게 부탁도 걱정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오늘도 와줘서 고맙다. 같이 차 한잔 하니까 좋구나. 이렇게 있는 게 제일 행복한 일이지. 그 단순한 말들이 수진의 마음을 매일 새롭게 울렸습니다. 의사도 말했습니다. 요즘 어르신이 아주 안정돼 보이세요. 통증보다는 피로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가족이 옆에 있는 게 가장 큰 치료예요. 수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고치려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 시간을 고요히 나누는 게 돌봄이구나. 그날 이후 그녀는 일상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식탁 대신 창가에서 함께 차를 마시고 음악을 크게 틀지 않고 대화 대신 손을 잡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날 오후 햇살이 조금 기울 무렵 아버지는 갑자기 말했습니다. 수진아, 저 감나무 보이지? 네, 봐요. 새순이 많이 났네요. 저 나무도 올해는 열매가 좀 늦을 거야. 그런데 괜찮아. 쉬었다 열면 더 달거든. 그 말이 왠지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수지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쉬어가면 더 달아진다. 그건 아버지의 인생이 남긴 마지막 조언 같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햇살이 점점 붉어질 때 아버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수진아, 참 고마웠다. 아버지, 제가 더 감사해요. 아버지 덕분에 인생이 얼마나 따뜻한지 알게 됐어요. 아버지는 부드럽게 웃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 따뜻했으면 됐지. 그날 창문 사이로 스며든 햇살이 두 사람의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빛은 마치 오래된 안부 인사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노년의 평온은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입니다.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서 마음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 평화는 자연스러운 수용의 결과입니다. 무섭지 않다는 말은 체념이 아닙니다. 삶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만이 말할 수 있는 성숙한 고요입니다. 가족의 역할은 대화를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마디라도 진심을 담아 전하면 됩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여기 있을게요. 이 말들이 남은 날을 가장 빛나게 합니다. 일상의 순간을 소중히 하세요. 식사, 햇살, 바람, 평범한 하루가 가장 깊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떠남을 두려워하기보다 함께 있음을 기억하세요. 삶의 끝은 사라짐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에 머무르는 또 다른 형태의 존재입니다. 그날 해가 완전히 저물 무렵 수지는 창가에 앉아 아버지의 의자를 바라봤습니다. 햇살은 사라졌지만 의자 위엔 여전히 따뜻한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그날 이후로 수진의 하루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 대신 감사로, 이별 대신 평화로 하루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창밖으로 다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이 손끝에 닿는 순간 그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이 햇살 속에 머물러 계시다는 걸. 감사합니다. 나의 마음 노트였습니다.